오늘의 공모주 청약일이 12월 8일에서 12월 9일인 FN 가이드입니다. 업종은 기타 정보 서비스업, 주요 사업은 금융 정보 서비스, 인덱스, 펀드 평가, 금융시장에 필요한 금융 데이터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금융 정보 서비스 업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시카우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월 정액 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는 금융 정보 서비스. 또한 인덱스 펀드에 대한 각종 지수를 제공하여 상품권별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펀드 평가 관련 컨설팅과 용역으로도 매출 발생. FN 가이드는 현재 금융정보 기반의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직원의 절반이 IT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다 금융 데이터 취급, 국내 유일 대용량 금융 데이터 처리 능력을 보유하는 등 금융정보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와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 2018년 유일한 경쟁 업체였던 YGFN을 합병하면서 업계 내 독보적인 입지를 마련. 최근 4개년간 매출 성장률은 연평균 29.4%, 특히 합병 전 정체되어 있던 매출 성장률이 합병 후 2019년에 전년 대비 무려 85% 성장했다는 점은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확연히 나타났다는 증거. 영업이익률 또한 2017년 10%를 돌파한 이후 2020년 3분기 기준 22.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IT 기술 중심의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의 가능성을 확인. 최근 증시에 급속도로 관심이 커진 트렌드로 인해 개인 고객 계정이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서비스의 B2C 확대로 외형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B2C에는 AI를 결합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는 공모자금의 사용 계획에도 반영되어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금융 빅데이터와 AI의 융합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대부분의 공모자금을 사용할 계획. 그럼 문제점은 없을까요? 사업 관점에서는 기존의 인덱스 사업과 신규로 추진하는 B2C 사업 등 사업 특성상 증시 변수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증시의 악재 발생 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조된 증시 분위기는 당분간 FN 가이드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주 투자 관점에서는 구주 매출이 39%나 존재한다는 점과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다는 점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 FN 가이드의 구주 매출은 재무적 투자자나 대주주가 아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로 구주 매출을 통한 자금도 결국 회사로 귀속되기 때문에 구주 매출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코넥스 이전 상장 시 일반적으로 유통 물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으나, FN 가이드의 경우 코넥스에서 유통되는 물량도 비교적 적은 편이고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식 비율이 약 39%이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 경쟁률은 1327대 1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쟁률입니다.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6,500원보다 7.7% 높은 수준인 7,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밴드 최상단 이상으로 제시한 비율이 가격 미제시 포함 100%였고, 이 중 7,000원 이상으로 신청한 비율이 85.6%였기 때문에 공모가를 높인 점은 일반 투자자로서 아쉽지만 수긍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7.6%로 큰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니며,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39% 수준으로 코넥스 이전 상장 케이스임을 감안하면 상장일 유통 물량이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2월 7일 기준 코넥스 시세는 1250원으로 공모가와 46%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모 규모는 114억 수준으로 구주 매출은 39%입니다. 다만 자사주를 구주 매출로 내놓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옥석 진단 결과 점수는요, 합계 5점이 나왔습니다. 5점에 대한 해석은 옥인지 석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가가 적정한지 확인한 후 판단해야겠습니다. FN 가이드의 공모가가 적정한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관사는 공모가 산정 시 적용 단기순 이익을 2020년 3분기까지의 단기순 이익을 연환산한 값으로 적용했고, 주식시장의 강세로 4분기도 실적 호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적용 PER 배수는 유사업종 비교 기업인 나이스 평가 정보, 이크레더블, SCI 평가 정보, 위세아이텍을 선정하여 평균 PER을 계산했는데, 위세아이텍은 머신러닝과 빅데이터에 포커싱된 기업이기 때문에 비교 그룹에 포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세아이텍을 제외한 비교 기업의 12월 현재 평균 PER로 다시 계산해보면 PER 25.4배가 나오고, 이는 주관사가 적용한 PER 배수보다 약간 높지만 현재 증시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한 선택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주당 평가액은 8,128원 수준이기 때문에 주간사에서 평가한 주가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모가가 밴드 최상단을 초과해서 결정된 만큼 할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최종 공모가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공모주 한자는 FN 가이드의 공모가가 적정 수준 범위에 있다는 의견을 드리며 가용자금을 모두 활용하여 청약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모 규모가 작기 때문에 청약 한도 또한 낮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신영증권 일반 등급, 삼성증권 온라인 전용 등급 기준으로 두 곳에 모두 청약한다고 하면 12,750주, 약 4,463만원을 투자할 수 있고 경쟁률이 1,300대 1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10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코넥스 현재 시세대로 매도한다면 약 3만원의 수익이 생기는 셈입니다. 우대 등급이 아니시라면 치킨 2마리를 놓고 버리는 투자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영증권의 경우 온라인 청약 시 2,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영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 기능이 없고 모바일 환경도 타사 대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청약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수수료가 모바일 환경 개선에 사용되기를 고객으로서 희망하는 바입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종목은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높았던 확률이 100%이고 기관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인 경우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65%의 수익률을 기록한 만큼 데이터는 FN 가이드에 청약해도 좋다고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만한 부분은 상장일 고점이 전날 코넥스 종가보다 높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상장일 고점이 전날 코넥스 종가보다 높았던 경우는 5번 중 1번꼴로 그 주인공은 지난 7월 코로나19 수혜주였던 제놀루션이었습니다. 20%의 확률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장일에 코넥스 종가 이상의 주가에 도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상장일 전날 코넥스 종가를 확인하시어 시초가와 코넥스 종가의 중간 가격에서 매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저의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약보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최종 공모가 7,000원, 밴드 최상단 7.7% 초과, 기관 경쟁률 1327대 1, 의무 보유 확약 비율 7.6%, 청약 일정 12월 8일에서 12월 9일, 청약 한도 신영증권 일반 등급 기준 9,500주 3,325만원, 삼성증권 온라인 전용 등급 기준 3,250주 1,138만원, 납입 환불일 12월 11일, 상장일 12월 17일, 주간사 신영증권, 삼성증권.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